오늘은 대통령 선거하는 날. 우리 집 강아지도 기상. 아침 첫 투표에 참여하고 마음 편히 쉬려고 어김없이 일어났다. 보통의 날 같으면 난 절대로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선거하는 날이면 늘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눈이 번쩍 떠진다. 왜냐면 대대로 헤쳐먹는 김정은 일가를 제껴버리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권리가 북한 주민으로 살 때는 없었다. 대통령 선거라는 말은 북한에서 금기다. 그야말로 죽겠다고 각오한 자만, 뒤질 거 각오한 사람만 최고 존엄을 선거로 뽑자고 말할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최고 존엄이 죽도록 미워도 딱히 방법이 없어 평생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숙명이랄까? 그래서 나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 나에겐 좀 남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와, 이 새벽 6시에 사람들이 줄 선거 좀 봐라. 세상에, 난 깜짝 놀랐다. 나는 내가 1등으로 왔을 줄 알았는데 내 앞에 한 30명이 더 있었다. 심하윤이에요. 1479분. 1479분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좀 봐. 놀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 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그리고 나도 우리나라 주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거에 참여할 때면 그래서 책임감도 들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 뿌듯하다고 할까? 무튼 나는 선거 참여할 때마다 소속감 때문에 참여하는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채널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이 다 익히 얼굴을 알고 있는 우리 이다원 씨를 소개합니다. 아, 네. 인사드려야 되는 네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상큼발랄하게 나왔던 이다원인데요. 오늘도 역시 봄의 기운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상큼발랄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윤TV에 나선 이다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니요. 뭐 말을 못한다고 자꾸 못한다 하더니 일단은 자리에 앉아주면 말을 참 잘하네요. 아, 그런 거야? 오늘 여기 분위기 메이커 맡아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날이죠. 바로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날이에요. 와, 진짜 저는 그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도 신기하지만 아직도 그게 굉장히 와 닿지 않은 내가 감히 대통령을 뽑는다고 막 그 선거철만 되오면은 네. 나의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나는 소중한지 그걸 5년에 한 번씩 계속 느끼게 된다니까요. 언니 굉장히 나는 진짜 뿌듯하고 우리가 이게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누구를 찍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나는 북한 출신들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어제 오든 이틀 전에 오든 1년 돼도 사람들이 꽤나 한국이 돌아가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탈북민들이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이 맞구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제 또래나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사람들 보면 언니 진짜 선거에 관심 없어. 난 관심 없어. 나 안 찍을 거야. 나 누구 찍어야 될지 몰라. 나 선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모도 언제 얼마 안 되는데 막 누구를 찍어야 된다. 야, 한테 다 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내 선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애 봐주러 못 가겠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전 첫 번째 네. 탈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와 탈당. 뭐 같이 뭐 연합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 당에 가입을 했는데 탈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쇄도했다 이런 게 항상 나오는데 탈당.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탈당
출당은 들어봐서도 탈당 못 들어봤어요, 언니. 북한은 유일하게 당이 딱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합니다. 조선 그 노동당원. 그래서 이게 정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나에 대한 선택권도 없잖아. 맞아.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내가 마음대로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가입을 했잖아요. 했다가 거기서 이제 뭔가 씻을 수 없는 가을을 범했을 때 출당을 시킵니다. 출당은 있지만 탈당은 없죠. 탈당 없죠. 그 어렵게 입당을 한 거. 그래서 그게 바로 탈당이라고 하는 거죠. 난 하다가 나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파란 당이 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빨간 당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빨간 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탈당입니다. 야, 그거에 대한 자유도 있다는 걸 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당에 든다고 하잖아요. 사료청에도 들고 입당하거나 무슨 감행하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자유도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없었어요. 입당의 자유가. 근데 없지. 여기는 이쪽 당에 있다가 난 당비 거기 안 내고 이쪽 당으로 갈 거야. 그게 내 마음인 거야. 왔다 갔다 두 개 다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그걸 모르겠네. 그거는 안 되지. 그건 안 되나? 어느 하여튼 양쪽 청아를 다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탈당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뉴스에 보면 나는 이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입당을 했었는데 나 당장 탈당하겠다. 나 맹비 돌려줘. 이렇게 당비. 맹비. 맹비. 북한에서 맹비 돌려달라는 말도 못하지. 근데 그렇죠. 탈당하겠다면서 그 홈페이지가 막 폭스했대. 막 사람들이 너무 접속하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구나라는 걸 나 알았어. 언니 두 번째. 전 여당하고 야당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심심찮게 나왔군요. 항상 나오잖아요. 여당이 어떻게 했고 야당이 발목을 잡았고 야당이 어떻게 했고 여당이 어떻게 했고 사실 이거 영상 찍기 전까지 여야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언니는 어렵지. 어떻게 구분해요? 한국에 와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근데 또 북한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정치를 마음대로 내가 들춰내고 알기는 조금은 내가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지. 그러다가 1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정치 모든 거 아는 거 누구나 국민이 알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서 제일 처음에 알았던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당에 대한 룰 요거 알고 여당 야당의 뜻 그걸 알았어. 보면은 현재의 당, 현재 대통령이 그 당 말하자면 지금의 민주당을 뜻하는 게 여당이고 그리고 야당은 현재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는 나머지 당을 야당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여야 하잖아요. 근데 야여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여당과 야당 하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고 있는 당과 그렇지 않은 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야 하면 앞쪽에 있으니까 야당은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정식적으로 개념을 이렇게 둘쳐본 거는 사실은 어제였어요. 영상을 진짜? 찍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맞지. 내가 몇 년 전에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항상 여당이 어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 우리 탈북민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단어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처음에 탈북해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뉴스를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게 아주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여와 야의 개념을 집권당을 여자, 야자, 그다음에 집권하지 않은 당을 야당에서 그렇지. 여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앞자리와 뒷자리로 나눠서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 야 뒤에 있으니까 집권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분류했어요. 근데 여야의 개념이 너무 좀 생소했어요. 정말 한국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많이 다루고 요즘은 선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포커스를 맞추고 식당에 가도 그냥 국회나 이렇게 대통령 누구 뽑을 건지에 대한 이것만 보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국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보면 또 그게 있잖아. 난 처음에 또 와서 굉장히 의아하고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게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싸우는 그 난투극. 이거를 요즘은 없더라. 그 안에서 개처럼 싸우는 거를 성출하지 못하는 무슨 국회의 어떤 그런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못 찍는 거야. 그래서 개처럼 싸우는 게 없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몰래 숨기고 싶어. 그래, 많이 창피하지. 나는 사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해봤던 게 그 난투극 벌리는 거. 왜 꼭 저래야 되지? 이건 나라를 망신시키는 건데? 아닌데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국민도 알 권리가 있었구나, 이런 걸. 그럼. 너무 북한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몰래 감추기만 했었으니까 그거에 내가 너무 젖어 있었던 거지, 습관적으로.
근데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법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진다면야 그게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투표권이 너무 소중한데 네. 엊그저께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예. 누굴 찍을 거야? 어. 강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투표권은 내 권리라서 침해를 하지 마라. 내 자유권을 그치. 박탈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튼 이 친구하고 뭔가 이게 좀 다르니까 또 손절하게 돼. 하긴 막 객관적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다니까. 아니 난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왜 갑자기 이게 이런 정치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얘기. 해서 자꾸 손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어. 자, 친구끼리도 정치적인 얘기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투지 않으려면 집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한 집에 살고 있는 저희 남편과 정치적인 색깔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찍었냐, 국회의원 선거할 때면 남편이 누구 찍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반찬이 없어. 저랑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이런 걸로 싸우면서 가정의 불화까지 일 정도로 굉장히 첨예합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 집에서 약속한 게 나가서 선거하거나 선거 누가 찍고 들어왔는가를 서로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제 사실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국회의원 선거할 때였는데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하고 왔어요. 왜냐면 기다리기 싫어서 나는 일본으로 6시 땡 시작할 때 그 알람! 저 잠 많거든요. 근데 알람 해서 씻지도 않고 차 운전해가지고 맞죠.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갔다 대단하다. 왔는데 우리 정말 남편이 대단해. 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내가 그때 그 새벽에 6시 반인가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당신 어디 갔다 들어오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그랬더니 일어나서 밥 차리라고 하면 안 차리는데 선거하라. 그건 미친 거지. 눈이 이래가지고. 그리고 남편 신분증 감춰놨어. 찍지 못하게. 서로 다르니까. 신분증 감춰놨어. 그래서 신분증 어딨냐 찾더니 운전면허증을 들고 간 거야, 차량에서. 근데 나 안 간 줄 알았다? 남편이 갔다 왔더니 한 시간 낮에 갔어. 4시인가 갔는데 1시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디냐니까 선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내가 그 신분증을 지갑에서 싹 뽑았단 말이야,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표를 안 해야 주려고. 되니까. 근데 차량에서 운전면허증 가져갔다니까. 아, 나 웃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막 잡았지. 누구 찍었어? 그다음 내가 전화했다 맞다. 누구한테 무조건 어디를 찍으라고 막 했어. 안 돼. 몇 번 어디 딱 해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하여튼 그렇죠. 우리는 있잖아.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딱 하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막 쫓아가서 누구 찍었어? 내가 시킨 대로 했어? 막 그러는데 어떻게 왜냐면 한 집안에서도 그런다니까 언니. 근데 나는 그거를 누구한테든 강요를 못 하긴 게 그 투표권 내게 너무 소중하잖아. 내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하는 거잖아. 집에서 가족이니까 그냥 남편한테 하는 맞아, 거야. 맞아. 남편한테는 할 수 있어, 진짜. 또 6시에 벌떡 일어나서 당일 투표하는 날 영상 찍으면서 가서 당일 투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선거철만 되면 또 나오는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단일화입니다, 언니. 아, 그 단일화. 무슨 누구와 누구 그 윤석열과 뭐 그 안철수 이렇게 단일화했다 그러면서 뜨겁게 뉴스를 달궜어요, 달궜죠. 오늘 아침. 근데 나는 이게 단일화가 뭔지 막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표를 이렇게 나눠 먹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지.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지. 단일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당이 달랐잖아.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가 돼서 정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거를 힘을 모으는 거지. 거죠. 힘을 모으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몰아서 하나라도 투표권이 더 가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냥 합체가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합체가 되는 거야. 이 선거 때마다 또 그때 서울시장인가 선거할 때도 뭐 단일화 해가지고 한정에게 몰아주고 막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나무위키나 이런 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단일화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정치 행위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난 아직도 어려워요. 단일화 어떤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선거철만 되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적인 용어 중에 탈당, 여당, 야당, 단일화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그런 용어들을 익혀가고 있긴 한데 어느덧 정착 10년이 되니까 어려운 풋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인 용어, 선거 때만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서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거에는 어찌됐든 선거철에 빡세게 다가오는 것이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굳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너무 어렵게 힘들게 파악하고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맙시다. 힘들어요. 네. 힘들게 살지 맙시다. 네.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성인 한 명 한 명이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 한 명씩 자기의 어떤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반듯하게 이끌어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선거하는 그 당일 3월 9일 날에 올라갈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투표 다 끝내고 오셨죠? 자, 언니도 꼭 당일 투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